폭우가 쏟아지던 밤, 카페 앞에 비에 젖은 진돗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입에는 피 흘리는 새끼 강아지가 물려 있었고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가 다시 물고 온 낡은 지갑 속에서 그녀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비극,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 평범했던 카페 사장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새롭게 전해드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2000년대 초반, 작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수진이네.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박한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수진 씨가 혼자 운영하는 이 작은 카페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카페일 뿐이었죠. 수진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테이블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손님들은 그녀를 그저 친근한 카페 사장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가끔 쓸쓸한 표정을 짓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단골 손님인 민호 씨가 들어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는데 바쁜 일정 틈틈이 수진 씨의 카페를 찾곤 했죠.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 씨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듯한. 민호 씨는 커피를 받아들며 수진 씨를 살짝 바라봤어요. 몇 년째 이 카페를 드나들면서 느낀 건데 수진 씨에게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카페 사장이라기에는 너무나 침착하고 때로는 의외의 지식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카페 정리를 마친 수진 씨는 오후 9시쯤 문을 잠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카페 문에 열쇠를 꽂으려던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어요. 수진 씨는 급히 카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카페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습니다. 진돗개였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개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생후 2달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가 어미의 입에 물려 있었는데 뒷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미개는 수진 씨를 올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비에 젖은 털 사이로 드러난 그 눈에는 새끼를 걱정하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쳤구나. 수진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다시 열고는 어미개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봐줄게. 어미개는 마치 수진 씨의 말을 이해한 듯 조심스럽게 새끼를 물고 카페 안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수진 씨는 카페 소파 위에 깨끗한 수건을 깔고 새끼 강아지를 눕혀놓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어요. 뒷다리 부분이 크게 벌어져 있었고 지혈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수진 씨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일단 지혈부터 해야겠어. 그녀는 카페 뒤편 응급상자를 꺼내와서는 놀랍도록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을 발라주고 거즈로 정확한 압박 지혈을 하는 모습이 마치 전문 의료진 같았어요. 어미개는 그런 수진 씨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새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도 하고 수진 씨의 정확한 손길을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했죠. 괜찮을 거야. 상처는 깊지만 다행히 뼈는 괜찮은 것 같아. 수진 씨의 말에 어미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카페에서 개들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새끼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끔씩 체온을 확인하고 상처 부위를 점검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응급처치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이 되자 새끼 강아지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열도 내렸고 상처 부위의 출혈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미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더 지켜보면 될 거야.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카페 문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수진 씨가 뒤따라가 보니 어미개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아직 새끼가. 하지만 어미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더니 골목길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잠깐만. 수진 씨가 불러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미개는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새끼 강아지만이 어미를 찾아 앙앙 울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 씨가 새끼를 달래며 우유를 먹이고 있을 때 카페 문 앞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어미개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입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미개는 수진 씨 앞으로 다가와서는 물고 있던 것을 정중하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비에 젖지 않았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어미개는 지갑을 내려놓고 나서 수진 씨를 다시 한번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걸 당신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정중한 인사를 하더니 새끼에게 다가가 코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새끼는 어미의 냄새를 맡으며 작은 소리로 울었지만 어미개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씨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뒤 어미개는 조용히 카페를 떠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새끼 강아지를 콩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콩이는 금세 수진 씨를 엄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궁금함이 남아 있었어요. 어미개가 왜 그 지갑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어미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미개가 가져다 준 지갑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뭘 가져다 준 걸까?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지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색바랜 사진 몇 장과 손글씨로 쓰인 편지, 그리고 하나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신분증을 보는 순간 그녀의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에는 그녀도 모르는 깊은 인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신분증을 본 순간 수진 씨는 알았어요. 자신의 조용했던 일상이 이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 씨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김명호. 10년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 씨는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하게 지갑을 붙잡고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김영호, 당시 35살이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그것은 영호 씨가 딸에게 쓴 편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10년 전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미영아, 아빠가 먼저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만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아빠를 살려주려고 최선을 다해준 분이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아빠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떠났을 거야. 수진이라는 간호사분.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단다.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 의식을 잃은 채로 대량 출혈이 있던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결국엔 구하지 못했어요. 수술실로 옮겨진 지 3시간 만에 영호 씨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수진 씨는 자신을 너무 자책했어요. 내가 더 빨리 조치했다면, 내가 더 정확했다면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어요. 더구나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수진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유족 측에서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비록 나중에 의료진에게는 잘못이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수진 씨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억울함이 뒤섞여서 결국 수진 씨는 20년간 해오던 간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 씨는 신분증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영우 씨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느꼈던 미안함이 다시 한번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만약 내가 커서 그 간호사분을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줘. 아빠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그분 덕분에 아빠는 마지막까지 딸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 제발 그분을 원망하지 말고 대신 고마워해다오.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혼자서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자책했는지. 그때 콩이가 수진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다리에 기대었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콩아, 어미가 왜 이걸 가져다 줬을까? 수진 씨는 콩이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그 진돗개가 영우 씨의 지갑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가져다 준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 씨는 그 궁금증을 풀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지갑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수진 씨를 눈치챈 건 단골 손님 민호 씨였어요. 사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다 보니 사람의 변화에 민감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수진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민호 씨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민호 씨의 따뜻한 말에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그 지갑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점점 한 가지 생각이 확고해져 갔습니다. 미영이를 찾아봐야겠어. 영우 씨의 딸, 미영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미 개와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 씨는 용기를 내서 지갑 속 주소를 보고 그곳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10년이 지났으니 이미 이사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콩이를 카페에 두고 나온 수진 씨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동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주소지에 도착해보니 작은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은 비어있는 것 같았고 대문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역시 이사했구나. 수진 씨가 실망하며 돌아서려는데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혹시 뭘 찾으시는 건가요? 아, 김영우 씨 댁을 찾는데요. 예전에 여기 살았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영훈의 말씀이시구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고 딸아이 혼자 남겨져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지금 딸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영이요. 그 아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멀리 갔어요. 가끔 소식은 들려오는데. 아, 그런데 댁은 미영이랑 무슨 관계세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미영이 아버지와 인연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구나. 참, 미영이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진돗개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키우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개 때문에 미영이가 결혼하고도 한동안 이사 못 갔었을 거예요. 수진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개가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미영이가 이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것 같던데. 요즘은 가끔 이 동네에서 보이더라고요. 새끼 하나랑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아마 어디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양이에요. 그 순간 수진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진돗개가 바로 영우 씨 가족이 키우던 개였고, 어떻게든 주인의 유품을 자신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미영이 연락처를 아시나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쪽지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작년에 명절 때 인사차 왔을 때 받은 연락처가 있네요. 이거 드릴게요.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어요. 드디어 미영이와 연락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과연 미영이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그 진돗개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더 숨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미영이의 연락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전 아버지를 치료했던 간호사라고 말하면 과연 믿을까요? 콩이가 수진 씨 옆으로 와서 살며시 앉았어요. 마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콩아, 내 어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이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수진 씨는 콩이를 쓰다듬으며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미영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영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수진 씨는 한번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영호 아버님을 치료했던.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간호사셨던 분이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제 번호를. 그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과 관련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 때문에. 이번엔 수진 씨가 놀랄 차례였어요. 편지를 아세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럼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멀긴 한데. 괜찮아요. 제가 가겠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수진 씨는 카페에서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컸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첫눈에도 영우 씨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수진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미영 씨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수진 씨가 따뜻하게 말하자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정말 오랫동안 찾고 싶었어요. 미영이의 첫마디에 수진 씨는 놀랐어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언젠가 꼭 선생님을 찾아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아버님을 살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으셨던 건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천사 같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미영이에게 지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 씨가 지갑을 꺼내 보이자 미영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어요. 이게 아버지 지갑이에요. 어떻게 이걸. 진돗개 한 마리가 가져다 줬어요. 다친 새끼랑 함께. 누리예요.
누리가 가져다 준 거군요. 미영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누리요? 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예요. 정말 영리한 아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키웠는데 미영이는 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누리는 계속 주인을 찾아 헤맸다고 해요. 그리고 영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고 했어요. 누리가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본 적이 있다고요? 네.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실 때 누리가 병원까지 따라왔었어요. 물론 안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도 봤을 거예요. 수진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날 밤 응급실 창문 밖에서 계속 울고 있던 개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는데 그럼 누리가 절 기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누리는 정말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수진 씨는 누리의 행동이 모두 이해가 됐어요. 주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간호사를 기억하고 주인의 유품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누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시댁에서 개를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미영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누리는 똑똑해서 가끔 옛날 집 근처에 나타나곤 해요. 이웃들이 밥도 주고 돌봐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새끼도 있던데요. 아, 콩이요. 작년에 낳은 새끼예요. 누리가 혼자 기르고 있어요. 정말 대견해요. 수진 씨는 미영이에게 콩이를 보여줬어요. 미영이는 콩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콩이. 정말 컸네. 콩이도 미영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누리와 콩이를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누리 덕분에 아버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0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영우 씨에 대한 추억들을 나눴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미영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누리를 보러 가시겠어요? 아마 지금쯤 옛날 집 근처에 있을 거예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리를 직접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타고 누리가 있을 법한 곳으로 향했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게 갈 수 있었다고.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용서의 말이었거든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누리와 재회할 시간이었습니다. 영우 씨의 옛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동네를 물들이고 있었고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 되면 누리가 나타나곤 해요. 미영이가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진 씨도 긴장된 마음으로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누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요? 미영이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골목 저편을 가리켰어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우아한 걸음걸이, 바로 누리였습니다. 누리는 미영이를 보자 귀를 쫑긋 세우더니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리야, 기억나니? 이분이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이야. 미영이가 부드럽게 말하자 누리는 조심스럽게 수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진 씨의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앞다리를 들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사람처럼 예의 바른 인사였거든요. 누리가 원래 이런 아이예요. 정말 영리하죠? 미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누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누리의 눈을 바라보니 그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누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 씨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누리는 조용히 다가와서 수진 씨의 손에 머리를 비볶어요.
그 순간 수진 씨는 알 수 있었어요. 누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콩이는 어디 있지? 미영이가 물어보자 누리는 골목 안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누리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공터에 도착하니 거기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콩이뿐만 아니라 다른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더 있었어요. 모두 다친 상태였는데 누리가 돌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리가 다른 아이들도 돌보고 있었구나. 수진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설명해 줬어요. 누리는 원래 이런 아이예요. 다친 동물들을 데려와서 돌봐주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누리 병원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수진 씨는 새끼 강아지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는 다리를 다쳤고 다른 하나는 눈에 상처가 있었어요.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밥은 줘도 치료까지는 힘들어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수진 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영우 씨를 치료할 때 느꼈던 그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미영 씨, 혹시 괜찮다면 제가 이 아이들을 치료해도 될까요?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카페 일은 잠시 쉬어도 돼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리도 수진 씨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새끼들 곁으로 갔다가 다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누리가 동의하는 것 같네요.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선 민호 씨에게 연락해 볼게요. 동물병원은 아니지만 응급처치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가 전화를 걸자 민호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설명하기 길어요. 우선 급한 환자들이 있어서요. 환자들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민호 씨가 의료용품을 가득 들고 도착했어요. 수진 씨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처치를 능숙하게 하시다니. 수진 씨는 이미 새끼 강아지들의 상처를 살펴보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리 골절이 있지만 깨끗한 골절이에요. 깁스만 잘하면 될 것 같고 이 아이 눈은 각막에 상처가 있는데 다행히 심하지 않네요. 민호 씨는 수진 씨의 정확한 진단에 놀랐어요. 사장님, 혹시 의료 관련 일을 하셨던 건가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 간호사였어요. 오래전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능숙하시구나. 민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진 씨를 도왔어요. 두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누리는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새끼들을 핥아주기도 하고 수진 씨가 치료할 때면 새끼들을 진정시키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누리가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치료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며칠만 잘 돌보면 다 나을 거예요. 수진 씨가 말하자 누리가 다가와서 수진 씨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가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실력을 갖고 계셨다니. 고마워요. 민호 씨.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가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누리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앞으로도 누리와 새끼들을 돌봐주실 수 있나요? 미영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영우 씨를 만났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닌 다시 한번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카페를 열면서도 마음은 온통 누리와 새끼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틈틈이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손님들도 수진 씨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 쓸쓸하고 조용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가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수진 씨는 누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새끼들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고, 누리는 항상 수진 씨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누리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수진 씨가 말을 걸면 누리는 마치 대답하듯 짧게 짖어줬어요. 그리고는 새끼들을 차례로 확인해달라는 듯이 안내해줬습니다. 다리 다친 이 아이는 거의 다 나았네. 깁스를 풀어도 될 것 같아. 수진 씨가 말하자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이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카페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간호사셨던 거죠? 네,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며칠 전 보신 실력이 웬만한 의사 수준이던데요.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응급실 수간호사였어요. 20년 동안 일했고. 응급실 수간호사요? 그럼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셨겠네요. 네. 하지만 10년 전에 그만뒀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민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병원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요? 네. 사실 저희 병원에 경험 있는 간호사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사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수진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 쉬어서 괜찮아요. 며칠 전 보니까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정감 있게 보였어요. 민호 씨의 말에 수진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새끼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그 충만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호 씨가 돌아간 후 수진 씨는 혼자 고민에 잠겼어요. 정말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누리를 만나러 갔어요. 누리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누리야, 나 큰 고민이 있어. 누리는 수진 씨 옆에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 간호사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솔직히 무서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누리는 수진 씨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짖었어요. 마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새끼 강아지 하나가 수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다리를 다쳤던 그 아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아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어. 수진 씨가 새끼를 쓰다듬자 새끼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며칠 후 수진 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미영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미영이 옆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얼어붙었어요. 정은 씨, 바로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였거든요. 정은 씨, 수진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은 씨는 반가워하며 다가왔지만 수진 씨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미영이가 연락했어요. 언니를 찾았다고.
미영이가 설명해 줬어요. 사실 제가 정은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알게 되어서. 그런데 수진 선생님 이야기를 하니까 정은 선생님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은 씨는 10년 전 그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언니, 그때 왜 연락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은 씨의 말에 수진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하지만 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거 알죠? 정은 씨의 말에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은아, 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간호사로 다시 일하고 있어요? 아니야.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정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페를요? 언니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제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 수진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정은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럼 안 돼요. 언니 같은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언니, 저 지금 대형병원 간호부장이에요. 언니가 필요해요. 정은 씨의 말에 수진 씨는 더욱 놀랐어요. 간호부장이라고? 네. 그리고 언니 같은 경험 있는 분이 정말 절실해요. 특히 응급실에서. 수진 씨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호 씨에 이어 정은 씨까지 간호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은아, 나는 정말 무서워. 또 누군가 다치면. 언니,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요. 언니가 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은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우 씨도 언니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언니도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나눴어요. 해가 질 무렵, 정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언니가 필요해요. 정은 씨와 미영이가 돌아간 후, 수진 씨는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 씨의 제안, 정은 씨의 제안,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의료 현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잠재워왔던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수진 씨는 매일 카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 결정에 가 있었어요. 정말 다시 간호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수진 씨는 더 자주 누리를 찾아갔어요. 누리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누리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수진 씨가 말을 걸면 누리는 항상 조용히 듣고 있어줬어요. 그리고 가끔은 수진 씨의 손을 살짝 핥아주며 위로해주기도 했죠. 새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다리를 다쳤던 새끼는 이제 완전히 나아서 다른 강아지들과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보면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약속된 날이 되어 정은 씨가 다시 카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정은 씨의 첫 마디에 수진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정은아, 나는 아직.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어제 큰 사고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정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교통사고였는데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이 너무 바빠서 정말 언니 같은 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은 괜찮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경험 있는 간호사 한 분만 있었어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정은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수진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10년 전 그때처럼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간절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은아, 나는 정말 무서워. 또 실수하면. 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한 달만 해보세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임시로요. 그래서 언니가 적응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요. 정은 씨의 제안에 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만. 네. 그리고 제가 언니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수진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해볼게. 하지만 정말 한 달만. 정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누리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누리야, 나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로 했어. 무섭지만 해보려고. 누리는 마치 수진 씨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어줬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를 치료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좋아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거든. 새끼들도 수진 씨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마치 응원한다는 것처럼요. 일주일 후, 수진 씨는 10년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들어섰어요. 손에 든 가방 안에는 새로 산 간호사복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 여기에요. 정은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수진 씨를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응급실은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장비도 더 발달했고, 시설도 훨씬 좋아졌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니 실력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정은 씨의 배려로 수진 씨는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환자들의 상태 확인, 약물 준비, 차트 정리 등. 하지만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수진 씨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제까지 일했던 것처럼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간호사들이 수진 씨의 능숙한 처치를 보며 감탄했어요. 선배님, 어디서 일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오래전에 일했었어. 수진 씨가 대답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수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일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주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환자 3명. 응급실이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수진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라는 말에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수진 선배님, 도와주세요. 젊은 의사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수진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네, 금방 갈게요. 수진 씨는 침착하게 환자들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였지만 한 환자는 대량 출혈이 있었어요. 지혈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진 씨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작했어요. 1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압박 지혈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능숙한 처치에 의료진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경험이 다르네요. 몇 시간 후 모든 환자들의 응급처치가 끝났어요.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수진 선배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젊은 의사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진 씨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성취감이, 죄책감 대신 보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은 씨가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완전히 옛날의 그 실력이네요. 고마워. 정은아,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 자신의 힘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 씨는 누리를 만나러 갔어요. 누리야, 나 오늘 정말 잘했어. 수진 씨의 밝은 목소리에 누리도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까 예전보다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 누리는 수진 씨에게 다가와 고개를 비볶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누리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수진 씨는 완전히 병원 생활에 적응했어요. 동료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고 환자들도 수진 씨를 믿고 따랐어요. 이제 정말로 예전에 그 실력 있는 간호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언니,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일해주세요. 정은 씨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한 달 계약이 끝났지만 이제는 정말 언니가 필요해요. 수진 씨도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매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보람이 너무 컸거든요. 알겠어. 정식으로 일할게.
수진 씨의 대답에 정은 씨는 물론 다른 동료들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 씨가 카페를 정리하러 갔을 때 민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누리가 사라졌어요.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사흘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고 있는데 수진 씨는 급하게 누리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누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끼들만 혼자 남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돌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사흘 전부터요. 평소에는 절대 새끼들을 혼자 두고 가는 법이 없는데 동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누리를 찾아다녔어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이틀째 되는 날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누리를 발견했는데 어디서요? 괜찮아요? 산속에서 발견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동물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수진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누리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수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하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수진 씨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수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 출혈이 심하고 아마 며칠 전부터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고 해서 수진 씨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수진 씨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누리가 일부러 새끼들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산으로 간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눈물이 났어요. 누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사려 깊은 개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누리야. 수술이 끝나고 누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수진 씨는 계속 누리 곁을 지켰어요. 누리야, 괜찮을 거야. 너는 강한 아이잖아. 하지만 누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수의사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누리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수진 씨를 보자 약하게 꼬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누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수진 씨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 너 덕분에 내가 치유됐어. 누리는 마치 수진 씨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수진 씨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리고 영호 아저씨의 마음도 전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누리가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도와주자 누리는 수진 씨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중한 인사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앞다리를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누리야. 그리고 누리는 조용히 수진 씨의 품에 안겼어요. 마치 이제 됐어요. 제 역할은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누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수진 씨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말이에요. 누리야, 고마웠어.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누리를 안고 있었어요. 이 특별한 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누리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동네 사람들, 미영이, 민호 씨, 정은 씨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누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선생님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다친 동물들을 돌보고 선생님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민호 씨도 덧붙였어요. 정은 씨가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언니, 누리가 언니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언니가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누리는 내게 구원자였어. 그때 콩이가 수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많이 자란 콩이는 어미를 닮아 의젓해 보였어요. 콩아, 이제 내가 엄마의 뜻을 이어가야겠구나. 수진 씨가 콩이를 쓰다듬자 콩이는 누리가 그랬던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콩이를 저희가 키울게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제 시댁에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누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면서. 정말 다행이네요. 수진 씨는 안도했어요. 며칠 후, 수진 씨는 카페를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로 간호사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네. 이제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았거든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끔 들를게요. 여기는 제게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요. 카페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면서 수진 씨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누리와의 만남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 누리야,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수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딘가에서 누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누리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수진 씨는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간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후배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했어요. 무엇보다 수진 씨 자신이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수진 선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던 수진 씨에게 후배 간호사가 인사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응급실에는 여러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중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남성도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수진 씨의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환자의 가족들이 안심했어요. 몇 시간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다행이에요.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수진 씨는 환자 가족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은 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고마워. 정은아,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 자신의 힘이에요. 퇴근길에 수진 씨는 예전 누리가 있던 곳을 들렀어요. 이제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리를 기억하며 만든 것이었어요. 누리야, 나 오늘도 잘했지? 수진 씨는 기념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도 환자 한 명을 살렸어.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돌아보니 미영이가 콩이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콩이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누리만큼이나 의젓해 보였어요. 미영 씨, 콩이. 수진 씨는 반갑게 두 사람을 맞았어요. 콩이는 수진 씨를 보자 누리가 그랬던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미영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콩이가 엄마처럼 다른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수진 씨는 놀라워했어요. 네. 어제도 다친 고양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정말 누리를 닮았어요. 미영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저도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누리와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수진 씨는 깊이 감동했어요. 누리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정말 대단해요. 누리가 기뻐할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누리에 대한 추억을 나눴어요. 그리고 각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새로운 꿈이 있으신가요? 미영이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꿈이라, 사실 하나 있어. 뭔가요? 언젠가는 작은 의료봉사단을 만들고 싶어. 누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그런 팀 말이야. 수진 씨의 말에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수진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 씨의 병원 앞을 지나쳤어요. 수진 씨, 민호 씨가 병원에서 나와 수진 씨를 불렀어요. 민호 씨, 아직도 일해요? 네. 마지막 환자를 봤어요. 수진 씨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예전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저녁 먹을까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언제든지요. 집에 도착한 수진 씨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리야, 보고 있지?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수진 씨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고. 그때 창문 밖에서 멀리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 예전에는 환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 누리가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미영이와 콩이를 봤다. 누리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다. 일기를 다 쓴 수진 씨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누리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누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진 씨는 꿈을 꾸었어요. 너른 들판에서 누리가 새끼들과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누리는 수진 씨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서는 말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저는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누리야, 이제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저처럼요. 꿈에서 깨어난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새벽녘, 수진 씨는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리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희망과 치유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길을 걸으며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은 보통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만난 한 마리의 개. 그 개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도 수진 씨는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누리가 선물해준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현재는 보람으로 가득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누리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